네,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찾아왔습니다. 시청자님의 종목 사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예, 대웅제약입니다. 네, 대웅제약 매수가 알려주시죠. 72,000원에 50%입니다. 72,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아, 네.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한 번 상담 받았었는데요. 예, 예. 그 추세 지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바빠가지고 요번에 급락하는 바람에 제가 매매를 못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가, 지금 매수가와 비중 모두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자리인데 지금 자리 대응이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는 좀 덜 바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정말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예, 하재놀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파셨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밀려버렸네요. 네. 일단 그 대웅제약이 그래도 하락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세로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아서 일단 기대감은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대웅제약을 포함해서 소위 그 제약업계에서 메이저 업체들은 사실 뭐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봐도 괜찮긴 한데 문제는 지금 요 시점에서 딱 잘라서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그 관건이 돼 있는데요. 오늘 주가가 뭐 비교적 약보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 변동폭이 없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럴 경우라는 얘기는 긴 음봉으로 두들겨 맞고 양봉일 경우에는 그 긴 장대 양봉 중심가 위에서 움직이면은 상승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음봉은 보통 그 음봉 중심값으로 되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양봉보다 훨씬 더 힘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 종목에 이제 그런 요인들을 어디에서 체크하는지를 제가 이제 몇 가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 화면 잡아주시면은 음봉이 거래를 수반했습니다. 이유는 관계없어요. 그게 뭐 악재가 나왔던 실적이 나빴던 누가 많이 팔았던 뭐 그거는 관계없이 일단 차치해 놓고 단순하게 나와 있는 현 상태를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의 중심값으로 언급조차 못하고 근접조차 못하고 나흘간 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오늘 대웅제약에 거래된 가격대별 비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 플러스권에 거래된 것은 진짜 그 뭐 조족지열이죠. 거의 없습니다. 밑으로 다 무게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만약에 이날 음봉으로 종가 마감된 가격권대가 69,900원이죠. 69,900원. 이 밑으로 맥없이 밀려내리면 상당히 오래 횡보를 할 수 있는데 그 밑으로 안 내려가게 되면 일단 안 내려가고 올라서고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격권대 보면은 물론 약세로 내려간 게 69,900원대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위축스러운 건 종가가 61,500원. 이게 뭐 장중 저점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밑에 거래가 많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일단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봉이 나온 종목들에 있어서 보조지표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선행지표를 봐야 됩니다. 얘보다 먼저 진행되는 주가보다 캔들보다 먼저 방향성을 설정하는 선행지표를 봐야 되는데 주가는 분명히 완만하게 올라설 거다라고 보는 것이 요 위에 잡혀있는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MACD만 보셔서는 안 되고 오실레이터랑 섞어 보셔야 되는데 이 MACD 오실레이터는 우상향으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최저점까지 내려서 있는 이렇게 한번 화면 제가 길게 늘려볼게요. 잠깐 봐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선행지표의 바닥권 밑으로 깨지고 내려간 적은 없어요. 이 종목의 특징이 이렇단 말이죠. 이 밑으로 급락, 여기도 물론 하락폭이 깊었잖아요. 이 지점에도. 하지만은 그 밑으로 선행지표가 급락세로 밀려 내려간 경우는 작더라. 그렇다면 이 종목의 선행지표의 하락으로 인한 부분이 다이버전스로 돌아가는 시점을 노려보는데 그게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적인 면이 뭐 쭉 보고 계시겠지만은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합니다. 물론 규모는 뭐 절대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이건 결국 지금 이 가격권대에서 보유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더 쓰는 부분이고요. 그 시청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조금 더 시간 투자하셔도 뭐 자금상 문제가 있으시지는 않으시죠? 네네. 그러시면은 일단 그 홀딩을 좀 하시고 이 종목이 하반기 들어가면은 뭐 타미플루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제약업계에서 상위 랭크되어 있는 이런 그 제약업체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은 성숙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보유 가능하시면 제가 볼 때는 2분기 마감되고 7월 달 들어가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보통 7월 중순 되면 나오기 시작하니까 7월 정도까지 보유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급하게 손절해서 손실을 실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좀 투자해서 다시 그 손실을 줄이는 그런 방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전문가님, 네네. 그 7월 달 정도 가면은 대충 어느 정도까지 만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가격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7월 달에 얼마 정도 가격대 올라올지 7월이 좀 걱정이 되시는 거세요? 네네.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7월 되면은 어느 정도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7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 72,000원 가격권대 그 전후 보게 되면은 거의 3개월 동안 답보 상황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머뭇댔던 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권대를 치고 나가는 것은 여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딱히 시청자님 사신 가격권대까지의 되돌림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한 달 반 정도, 2달 반 정도, 요 정도 시간 투자하셔갖고 한 2달 반 정도 되겠습니다만 사신 가격권가 되돌아올 수 있는가 여기까지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나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세요? 요번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저 2분기부터 좋다는 내용도 있고 4분기나 돼야지 괜찮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쪽이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건지. 네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의견이 분분합니다. 2분기와 좀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2분기 이후에는 훨씬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좋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이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는 않고 좀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이견 자체에서 저는 좀 포지티브한 쪽으로 판단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2분기 이후에 좀 더 좋아진다라는 데 의견을 좀 보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 7만 제가 산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문가님 일단은 시간 투자를 갖고 기다리신다면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된다 이 말씀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시간 투자를 뭐 더 하신다면 그 위로 갈 수 있는 여건도 있으니까 최소한 지금 뭐 손해 안 보고 파실 수 있는 가능성은 시간과 충분히 비례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웅제약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어서 게시판 종목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시 문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742424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증권주를 사셨네요. 대우증권입니다. 매수가가 또 굉장히 좀 높습니다. 9,400원에 사셨고 30% 현재 들고 계십니다. 오늘 탄력 굉장히 좋았죠. 실적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 좀 8,5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정훈 차장님. 네, 뭐 증권주는 사실은 이제 수익 구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증권회사가 이제 돈을 버는 구조는 매매 수수료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자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상품 판매 수수료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뭐 기업의 상장이나 그런 걸 IPO를 통한 어떤 수수료 부분들이 이제 이 증권주들의 어떤 대부분들의 수입인데요. 사실 지금 뭐 수수료는 거의 다 뭐 거의 무료 뭐 아니면 최저 수수료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수수료 쪽에서 증권회사가 돈을 좀 벌기는 향후 앞으로도 그렇게 좋을 전망은 별로 보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시장에 어떤 파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자산관리 시장이나 어떤 뭐 상품 판매를 통한 수수료 부분은 서로 이제 뭐 나눠먹기식의 어떤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증권회사가 사실 어떤 수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조 조정이나 어떤 인력 감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구책을 좀 통해 가지고 몸집 줄이기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권주의 모멘텀은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뭐 예전부터 뭐 이제 제가 증권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이미 사신 거니까 뭐 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우증권이나 어떤 증권업종 자체가 그렇게 뭐 주도주가 돼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약하고, 다만 이제 증시가 좀 화랑을 보이고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좀 상승 모멘텀을 좀 받으면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증권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향후 매매하실 분들은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권주가 또 다 같은 증권주가 아닙니다. 증권주 자체에서도 어떤 밸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 굳이 증권주를 매매를 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가 조금 가격이 싼 밸류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신 가격이 9,400원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 9,400원까지 가려면은 많이 그 당시에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은 이때 조금 바닥에서 좀 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닥이 확인됐다고 생각하시고 사셨을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업황 개선이 없이는 이게 일시적인 그냥 단순한 반등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신 가격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어떤 장도 사실 요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좀 반등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9,000원 정도까지, 한 9,050원 정도까지는 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9,4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일단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아드리는데요. 지금은 빠져나오셔가지고 어떤 주도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증권 업종은 당분간 주도 업종이 되기는 좀 제가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싶기 때문에 손실 최소화 전략으로 한 9,050원에서 9,100원 정도로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또 증권 업종을 사고 싶으시다고 하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좀 밸류가 좀 있으신 종목, 안 그러면은 주도 업종, 좀 어떤 경기 민감주나 IT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증권 업황 자체를 조금은 부진하게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9,040원 목표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대우증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우리산업인데요. 매수가가 일단 13,700원이고요. 비중이 30% 현재 들고 계십니다. 오늘 마감가가 13,900원이었습니다. 이 5577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대체로 흐름 괜찮았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지금 앞으로를 대응해야 좋을까요? 하재누리 전문가님. 네, 오늘 가격이 그 시청자님 사신 가격에 거의 비슷하네요. 13,900원. 오늘 안 올랐으면 100원 손해보실 뻔했어요. 일단 우리 산업은 아시는 대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 또 이 부분,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수익이 호전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그 독점 납품, 사실 독점 납품이라기보다는 TPC 히터인가요? 그게 테슬라에 납품하는데 덴소하고 우리산업 둘만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차피 친환경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호전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가지고 있겠죠. 다만 지금 요 시점이 문제예요. 13,700원이나 13,900원이나 이게 문제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재무제표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상 보면 얘기하는 ROE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체계적으로 돈이 쌓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다 좋아지는데 EPS가 올해 아마 1,000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높아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상태, 바로 요 현 시점이 좀 문제인데요. 자, 여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왜 문제인가가 보여요. 자, 주가는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가서 고점을 형성신 게 14,700원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여기부터 주가만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피로도가 쌓였겠죠. 피로하겠죠. 근데 그 가격권이 형성이 됐는데, 뒤에 가서 그 가격으로 오니까는 학습 효과를 받은 투자자들이 추가 상승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여기를 또 고점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 고점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고점 만들 때보다 지금 거래가 작아요. 그럼 올라가기엔 좀 빡빡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14,500원, 많으면 정고점 14,700원 이 정도 갔을 때 매매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고 앞으로 이 테슬라를 포함한 이 전기차 관련된 쪽이 시장성이 커지는 건 뭐 불문가지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비중을 좀 작게 한 10% 안쪽으로 해서 롱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실 수 있는데 여하튼 지금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은 14,500원, 600원, 700원 정고점 언저리에서 짧게 차익 실현 이게 짧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좀 대응하는 지금 전략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님 또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기 전에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 조금 후에 살펴보고요. 저희 증권통 관심주 시간에서 시장 전반적인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